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머릿속에 남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의 온도를 좌지우지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환자와 상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번아웃이 왔고 2년을 끌던 이혼이 마무리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처음부터 내가 원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어머니였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아내와 어머니는 같은 공간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병원 입원 때마다 집안일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았고 결국 나는 그 둘 사이에서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버르장머리만 살아서. 당신은 결국 당신 엄마랑 똑같아졌어. 나는 혼자인 게 더 편할 것 같아. 어떤 말에도 나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았고 대신 점점 침묵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고 나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숨이 막혔습니다. 주말이면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도 설 곳이 없던 시기,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처방약과 함께 소개받은 곳이 그 상담센터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 조용한 건물 4층 복도 끝 남향 창문이 있는 상담실. 거기서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검은 터틀넥과 회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책상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 목소리를 나는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듣게 됩니다.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입을 열자 말이 아니라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고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나 대신 문장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나는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면도를 하게 됐고 셔츠를 꺼내 입게 됐고 상담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을 갖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녀뿐이었고 목요일을 위해 월요일을 버텼고 그녀가 말한 책을 읽고 그녀가 듣는 음악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휴가를 가게 됐어요. 다음 상담은 2주 뒤에 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주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월요일 아침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상담사님 개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돼서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밤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안부였고 그 다음은 사적인 이야기였고 그녀는 자주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받는 페이요. 말도 안 돼요. 시간당 3만 원도 안 돼요. 저도 상담이 필요할 정도예요. 정말.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코인 해보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이미 상담비로 매달 50만 원 넘게 쓰고 있었고 퇴직금 일부가 통장에 남아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링크를 보내주었고 가입 방법과 거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나는 첫날 50만 원을 넣고 7만 원이 올랐습니다. 둘째 날엔 다시 3만 원이 올랐고 나는 그녀에게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감각 있으신데요. 그 말이 상담실에서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연락을 했고 거래 내역을 공유했고 시황 뉴스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때는 이미 원금이 2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잔액 전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스크린샷. 어떤 남자와의 대화였습니다. 내 대화 일부가 캡처돼 있었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감정이 입된 것 같아. 살살 더 끌어봐. 1분 후 그녀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 보셨어요? 좀 내려왔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 재산을 투입했고 그 주말 시장은 무너졌고 내 계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주 그녀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센터에 문의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번 주부터 퇴사하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브로커였겠죠. 모든 게 가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목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눈이 뜹니다. 그 시간, 그 공간, 그 말투, 그 커피향. 몸이 기억하는 감정의 루틴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날도 목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면도를 하지 않았고 셔츠를 꺼내지도 않았고 커피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핸드폰을 꺼내지 않은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의 말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 상담실 문을 열었던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그 문을 다시 열 순 없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나는 여전히 그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